평균은 어떻게 될까요? 10,000원이 되겠죠. 자, 이 10,000원이라는 게 그렇다면 10명의 친구가 모두 다 10,000원을 갖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사실은 무려 9명이나 되는 친구가 돈이 없거든요. 딱 한 명만 10만 원이라는 아주 큰 돈을 갖고 있다라는 거. 자, 이렇게 본다면 평균이 과연 그 1만 원이라는 평균이 이 10명이 가진 돈들에 대한 경향을 나타낼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대표값이라는 것, 우리 평균만으로 만족했으면 여기서 끝 났을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를 여러분과 더 소개하고 정리하고자 해요. 자, 두 번째로 선생님 소개드릴 대표값이 무엇인고 하니 바로 중앙값이 되겠습니다. 자, 이 중앙값이다라고 하는 건요, 선생님 처음에 개념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중앙에 위치하는 값입니다. 자, 중앙에 있는 값. 자, 무슨 말인고 하니 값들이 있으면 순서대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크기가 작은 순서대로 나타내는 게 아마 보기가 편할 텐데요. 그렇게 나타내었을 때 가장 가운데 있는 수가 바로 중앙값이 된다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가장 쉬운 수 해보자. 1, 2, 3이라고 한번 해보죠. 자,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나타냈는데요. 자, 이 중에 가장 가운데 위치하는 것이 바로 이 2가 되겠죠. 바로 이 2가 중앙값이 된다. 이런 겁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딱 중앙에 있는 것이 한 개의 숫자만 되도록 자료가 늘 홀수계로 주어지느냐? 또 그건 그렇지 않겠죠. 자, 예를 들어서 1, 2, 3, 4 이렇게 짝수계로 나타내어져 있다라고 한다면요. 자, 이때는 여기서 가운데 봤더니 가운데 있는 수가 이렇게 2개가 된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2개가 나올 때는요, 중앙값이 2와 3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바로 2와 3의 평균이 되는 2.5를요, 여러분이 중앙값으로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두 가지 경우, 홀수계가 있는 경우와 짝수계가 있는 경우에 중앙값을 선택하는 것을 구별해서 생각해 놓으시면 되는데요. 자, 선생님이 늘 이렇게 작은 개수만 가지고 다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은 3개가 있는데요. 우리가 n개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럴 때는 몇 번째 있는 것이 중앙값이 되느냐, 그걸 좀 정리하면 좋을 텐데 아주 쉽게 여기서 우리가 찾은 걸 한번 응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 일부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맞도록 이 값을 1, 2, 3으로 줬었는데요. 자, 그럼 본다면 3하고 2가 이제 3개라는 것이 무슨 관련이 있긴 있어요. 자, 그런데 2를 어떻게 정하시면 되느냐 하면요. 맨 끝에 나와 있는 이 자료의 개수 있죠. 이 자료의 개수보다 한 개만 더 높여서요. 4를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것을 여러분이 뭘로 나누어 주시느냐? 딱 2로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값이 바로 이렇게 2가 나오죠. 자, 여기 나온 2라는 것이 바로 여기 두 번째 있는 값이 중앙값이 된다라는 걸 나타내 주는 거죠. 자, 다시 한 번 더. 만약에 n개의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요. n에다가 한 개만 더 더해서요. 자, 그것을 2로 나눈 바로 그때의 수가 바로 중앙값이 된다라는 거. 자, 지금 2분의 n 플러스 1번째라고 하는 것은요. 자료가 몇 개 있을 때입니까? 바로 홀수계 있을 때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중앙값의 번째수라는 거. 자, 짝수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짝수계가 되면요. 여기서 또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2라고 하는 건요. 자료의 총 개수를요. 2로 나누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4 나누기 2 하게 되시면 바로 요 2가 되겠고요. 그 다음번 딱 한 번만 더 가게 되시면 그 다음번에 있는 것이 바로 중앙값의 두 값이 되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자, n번째라고 한다면요. 그 n번째에 2로 나눈 번째의 수와 자, 그 다음에 아까 구한 요 수에서요. 딱 한 개만 더 더하는 거죠. 자, 그렇게 나온 수, 요 둘을요. 뭘 구해야 된다? 자, 요 둘 사이에 평균을 우리가 구해내게 되시면 이것이 바로 짝수계의 별량이 나와 있을 때 여러분이 중앙값을 찾아내는 방법이 되겠다. 자, 그래서 홀수계와 짝수계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 여러분 중앙값 찾는 방법으로 일단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평균과 중앙값 두 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자, 내친 김에 선생님이 마지막 한 개 더 마저 소개하고 예제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인고 하니요. 최빈값이 되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요. 최고로 빈도수가 높은 값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도수가
가장 큰 값이 바로 최빈값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예를 들게 되면 뭐 1, 1, 1, 2, 2, 3 이렇게 6개의 변량이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요. 이 중에 가장 빈도수가 많은 것은 1이 3번이고요. 2가 2번이고 3이 1번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의 최빈값은 바로 누가 되느냐? 가장 많이 나온 1이 최빈값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간단하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빈값은 한 개로 나타내어질 수도 있겠지만 2개 이상으로 나타내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그럼 이럴 땐 어떨까요, 여러분? 자, 최빈값 문제 밑에 요거 하나 적어놓고 비교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만약에 뭐 데이터가 이렇게 6개가 있는데요. 10, 10, 20, 20, 30, 30 이렇게 6개의 자료가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이 자료의 값에서 여러분 평균 구할 수 있죠? 자, 중앙값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근데 문제는요, 최빈값이 문제인데, 자, 아까처럼 살펴봤더니, 얘도 몇 개? 2개, 얘도 몇 개? 2개, 얘도 몇 개? 2개. 나와 있는 모든 자료들이요, 빠짐없이 다 똑같이 도수를 2개씩 갖고 있죠. 자, 이런 경우는요, 그러면 선생님, 최빈값을요, 10, 20, 30 다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아무리 많아도요, 이것 말고 이외의 데이터가 더 있으면 모르겠지만 나와 있는 모든 값들, 자료의 값들이 같은 도수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이때는 불행하게도요, 최빈 값은요, 뭐라고 해야 될까? 없다라고 여러분이 단정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자료의 값이 있을 때요, 평균과 중앙값은 늘 구할 수 있지만 최빈값은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요, 또는 한 개가 아니라 또 2개 이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독특한 그런 값이 되겠죠. 자, 그럼 선생님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이 최빈값요, 언제 쓰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평균과 중앙값은요, 약간 비교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평균이라는 건 아주 극단적인 값이 있을 때 아주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중앙값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최빈값 같은 경우는요, 뭐 이런 경우에 사용하시면 좋아요. 자, 여러분이 반에서 반티 같은 거 우리 체육대회 때 맞추잖아요. 자, 그럴 때 사이즈 85, 90, 95, 100 뭐 이렇게 4종류로 조사를 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랬더니 우리 반에서는 그걸 평균을 구한다는 게 그다지 의미가 있을까요? 중앙값? 그다지 의미 없겠죠. 자, 그래서 가장 많이 신청한 사이즈가 90이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 최빈 값이 되는 90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최빈 값은요, 가장 좋아하는 걸 조사하거나 뭐 발표하거나 뭐 이럴 때 쓸 때 대표값으로서 더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